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양양, 고성, 속초 등 동해안 6개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건조주의보는 목재의 건조 정도를 나타내는 시료 습도가 이틀 이상 35%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지는데 이처럼 건조한 날씨엔 작은 불씨도 쉽게 번질 수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2분쯤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60대 진화대원 1명이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산림당국 등은 헬기 7대와 장비 24대, 인력 61명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약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야산 인근에 있던 컨테이너 2동이 전소, 임야 0.3헥타르가 소실됐고 산불을 진화하던 60대 남성 대원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잔불 정리와 함께 뒷불을 감시하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단속은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등 취약 시간대 현장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로 논밭두렁과 농경지 주변에서의 무단 소각은 물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담백 공초 투기도 포함됩니다. 인제군청 앞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유휴부지가 주민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목마와 숙녀의 시인 박인환의 이름을 딴 생활공원이 조성되는 건데요. 축구장 3배가 넘는 부지에 녹지광장과 체육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보도에 김희곤 기자입니다.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청 앞 지난 2023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 뒤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비어있던 땅입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곳이 주민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인제 출신 시인 박인환의 이름을 딴 박인환 공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박인환 공원의 공사 현장입니다. 축구장 3.5배 크기의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박인환 공원은 넓은 녹지 면적이 특징입니다. 공원 중앙에 15,0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잔디 광장이 조성됩니다. 여름철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과 주민 건강을 위한 족욕시설은 물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지붕형 풋살장도 설치됩니다. 도시생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박인환 문학관, 기적의 도서관, 그다음에 하늘내린센터, 체육관, 그다음에 풋살 경기장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분들이 이 도시생활공원, 박인환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제군은 오는 8월쯤 공사가 완료되면 9월부터는 공원에서 대규모 지역축제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박인환 시인 작고 70주년이면서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시인을 기념하는 문학행사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중심 요지에 조성된 박인환 공원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번뉴스 김희곤입니다. 해경이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가 상승을 틈탄 해상 석유 불법 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시중에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를 비롯해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쓰는 면세유 목적어의 사용과 허위 자료를 이용한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특별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쌀은 도정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깎여나간다는 사실은 잘 아실 텐데요. 버려지는 쌀 부산물에 사람의 스트레스나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KNN 김건영 기자입니다. 수확된 벼를 보관했다 도정하는 지역의 한 대규모 미곡 종합 처리장. 100톤의 벼를 도정하면 실제 생산되는 쌀의 양은 75톤 남짓. 도정 과정에서 깎여 나가는 왕겨와 쌀겨, 쌀눈 등이 20-30%에 달합니다. 미강은 사료 공장으로 다 나가는 걸로 볼 거예요. 쌀겨는 농가 축사 깔개용으로 많이 사는 거예요. 이 쌀 부산물에 영양소가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더해 사람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 연구팀은 쌀 부산물을 활용한 임상연구 2건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먼저 중등도 이하 스트레스를 겪는 성인 80명 가운데 절반에겐 쌀룬 추출물이 든 캡슐을, 나머지 절반에겐 속임약을 섭취시켰습니다. 8주 뒤 쌀룬 추출물 섭취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쌀룬에 들어있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유산균 발효 공정을 통해서 애초에 굉장히 미량이던 성분을 약 300배 정도의 고농도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냅니다. 우울 증상이 있는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쌀겨 추출물 임상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8주 뒤 검사에서 우울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쌀 부산물의 정신건강 효능이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을 통해 입증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이제 실험실 연구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는데 사람에서는 검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이제 사람에서 처음으로 검증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식약처 인증을 앞당겨 쌀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정신건강 개선 기능성 식품 출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이 다음 달 10일까지 2026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화 등 11개 분야 예술활동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증명서가 발급된 장애예술인은 최대 500만 원, 예비 장애예술인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최근 심장내과 전문의 2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심장내과가 총 7명의 전문의 체제를 갖춰 24시간 심혈관 응급 진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번 강릉 아산병원 심장내과 의료진 확충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안 6개, 시군 등 9개, 시군이 재작년부터 함께 추진한 심혈관 환자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하나로 이뤄졌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골든타임 확보가 생존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응급질환으로 아직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강원 영동 지역에 전문 진료 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삼척시가 파크골프 등을 중심으로 기획한 삼척 삼색 건강 프로젝트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3년간 국비 등 12억 원이 지원되는 스포츠 강좌는 파크골프와 피클볼, 한궁 등 노년층이 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번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은 삼척체력증진센터와 연결해 수강자들의 체력 향상 성과와 건강, 수명 증진 실제 효과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감량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감량기기는 안전과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구매 비용의 70%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식품 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21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600만 원 한도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노후시설 보수와 위생설비 확충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보건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속초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행위 근절을 위한 정비에 나섭니다.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경작 등 불법 점용 행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오는 32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천 주변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원 AI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